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 진행을 맡은 총무 황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고추 연구회 회원님들, 그 다음에 서청주 농협 조합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청주 부모산 고추연구회 과제교육 대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리에 함께 주신 네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청주 농협 조합장 유강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린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서청주 농협조합장 유광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청주 조합장 유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연구회가 청주시의 그 품목별 연구회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농업인단체 회장을 하면서 약 한 70여 개 정도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한 3군데가 돼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고추연구회입니다. 뭐냐면 그 단합도 어느 조직보다 훌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회원들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고추 이 연구회만큼 이제 어느 뭐 분재 뭐 엄청나게 많아요. 양파 각 작목별로 많지만 특히 이 고추 연구회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연구회의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박학래 회장님이 저희 농협에 사실 이사를 겸직하고 계시는데 사실 요청이 오셔가지고 황금알 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저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상당한 저 효과를 보셨다고 이렇게 호응도 좋고 조합원들이나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황금알 이 농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제 메시지도 한번 날려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우기다 보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은 회원들이 아마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기회가 또 이 고추작목만이 아니라 품목만 해도 약 70여 개가 있으니까 이게 다양하게 아까 잠깐 이 팜플렛을 보니까 이제 이 뭐 과일 종류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됐든 그 농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영향을 가지시고 우리 그 농업농촌에 그리고 이제 1년 소득을 책임지는 농작물에 대해서 뭔가 더 알차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한다면 농업소득의 좀 일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4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구조가 농업 이 현장에서 보면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서청주 농협에서 인력 중개센터도 하고 있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인력 중개 사업은 서청주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이제 봄에 좀 많이 해가지고 몇백 농가가 하긴 했는데 가을까지 지속되니까 언제든지 이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이 교육이 조금 더 알차게 진행이 돼서 현장까지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현 대표님한테 잘 말씀을 드리시고 하여튼 농가에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길 기원드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저 박학래 회장님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으니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알찬 교육 되시고 이제 장마철에 피해 없으시고 하여튼 금년 한 해도 꼭 풍년농사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풍무산 고추 연구회 박학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산고추연구회 회장 박학래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산고추연구회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시청자들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과제는 우리가 1시간을 고추로 이제 하고 1시간은 이제 파작물로 하고 또 1시간은 현지에 가서 이제 또 강의를 1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뜰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진짜 교육이 좀 참되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성명은 이제 박자, 기자, 혼자 계시고 그다음에 한글말 용법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1986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예일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000년 3월 농협 새농민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한국 신지식 농업인장 수상을 하시고, 그다음 2015년 식물의 성장 4대 공식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 식물 4대 공식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농업인 강의식을 현재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딸기, 애호박, 생육진단 4대 공식 발표 및 농업의 지도 강의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황금만원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고추나 기어탄 작물들이 이 재배 과정에서 식물 생력의 에너지 전달 방식을 보면 계절별 비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이거 써서 농업농가에서 이 시값을 측정하면 비료의 기준값이 나옵니다. 비료의 기준값을 잡으면 소농가에서는 이런 측정기를 좀 사기가 불편합니다. 가격이 여기 85만 원짜리니까.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고 국내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농협 지도계에서 사라고 거주를 많이 해가서 농업 지도계에서 한 서너 개 사둬서 농가에서 가져가서 측정하고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걸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오늘도 조합장님 와 계신데 이 측정기는 손으로 잡고 5초 안에도 손에 있는 수분량과 전기 전도율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수분이 61.8%로 나오고 전기 전도율이 1.19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수분은 많으나 전기 전도율 1.19가 나오는 고추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게 과학 농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농법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 소득을 내야 되겠나 그 하나를 하나하나 대기표가 알려드리는 게 황금알 농법입니다. 이론과 방법.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배워서 농사에 임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를 조사하니까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겨울 작물과 여름 작물의 일조량, 온도, 봄, 가을의 온도 값이 다르기 때문에
비로 흡수되는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계산해 놓은 게 비료량. 열두 달을 표시해서 이 12달 속에서 우리는 비료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월달, 6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1월, 6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12달 속에서 계절의 기준값을 잡아야 됩니다. 겨울이 제일 추운 일단은 1월 15일에서 7월 15일. 저온입니다. 겨울 우리가 겨울 1월 15일에서 최저온입니다. 이 시기에 저온이 된다. 고온은 어디냐? 7월 15일에 여름이 이 기준값에서 비료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겨울의 비료량은 얼마나 제일 적정하냐? 하우스 작물을 하든 마늘, 양파를 심든 이때는 2.7의 이시값입니다. 2.7. 여름엔 고온이기 때문에 1.8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차광망을 씌우면 0.5를 플러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광망을 하면 플러스 0.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이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값에서 토양의 수분은 얼마냐? 토양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에서 여름 작게 들어가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비료량이 1.8이 최고의 맥시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배가 잘 되죠. 그러면 봄, 가을은 어떻게 나누냐? 10월 15일에서 4월 15일. 봄은 4월 15일. 가을은 10월 15일. 이 비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 심는 마늘, 양파와 봄에 재배하는 우리 고추는 비료량이 같다는 거예요. 온도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얼마나 동원을 잘하느냐. 하우스에서는 2.1의 이시를 갖게 되고 우리가 재배하는 노지 작물에서는 2.5의 이시값을 가져간다. 그럼 이 계절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한 비료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추밭에서 작물이 제일 잘 되고 안 되고는 비료의 양차입니다. 비료의 양. 근데 우리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는 기준값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푸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 다 들어있는 건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찍든지 오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비료를 어떻게 줘야만이 고추가 병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결정이 되고 있어요. 봄 비료를 적게 주면 지금 고추가 병이 와서 뭐가 됩니까? 청고병, 역병, 이건 병도 아니에요. 감자, 역병, 병 아닙니다. 배추, 무름병, 병 아니에요. 약으로 잡을 수 없는 병들이 우리는 무수하게 맞이하게 돼 있어요. 약으로 못 잡는 병을 병이라고 분류할 필요 없잖아요. 약으로 잡을 수 없는데 그거는 비료를 약만 맞추면 병 자체가 발생은 안 됩니다. 우리가 재배한다는
고추. 이 고추를 하나, 배추를 재배하나, 감자를 재배하나, 그 계절의 비료를 양만 맞추면 통일합니다. 고추 재배 하나 배우고 나면 감자 농사 지을 수 있고, 수박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사과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뭐 복숭아 농사 다 잘 지어요. 이거는 하나의 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고추를 봄 재배해서 봄에 우리는 기비를 뭘 쓸 거냐? 기비를 쓰기 전에 우리는 토양 분석부터 해라. 토양 분석 다 한 번씩 해보셨죠? 회장님 해보셨습니까? 네. 토양 분석하고 그 토양 분석의 분석 값을 가지고 비료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토양 분석표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퇴비를 주고 있고 복합비를 주고 있고 NK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농사 망하자는 짓이에요. 거기다가 기술센터 미생물까지 주면 더 망해버려요. 미생물은 보약이 아닙니다. 퇴비 역시 보약이 아닙니다. 퇴비를 주면 유기물이 충분히 있는데, 인산이 있는데, 가리가 있는데 퇴비를 준다는 건 망할 짓이다. 인산, 가리가 가다되면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게 돼 있어요. 작물이. 여름에 지금 우리가 NK 그려주는 순간에 꽃이 다 꼬부러질 겁니다. 사용치 않아야 될 비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적정량이 있으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있어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뿐이지. 고추 전용비를 써서 고추 농사지 망한다. 감자 전용비를 써서 감자 농사지 망한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일은 다 반대입니다. 봄에 우리가 기비가 충분하게 토양 분석에 있으면 적정량 있는 비료는 적정량이 있으면 사용 금지 안 해도 됩니다. 금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들어있는 토양의 비료를 더 과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미생물을 쓰는 순간에 미생물은 토양에 있는 질소분과 탄수화물을 먹고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옆에 있던 인산가리를 분해해버려요. 그러면 인산가리 가달아서 질소는 다 먹어버리고 농사가 망하게 돼 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적정량이 있는 비료는 사용 금지 안 해야 된다. 그 비료는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들은 플러스 정극을 가진 비료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비료들은 토양 마이너스 정극이 결합이 잘 돼 있어요. 플러스 정극까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너스 정극을 가진 것은 질소. 우리가 처음이 잘 쓰는 요소 비료, 질산제 비료, 암모니아제 질소, 용성비, 유한 이런 다양한 비료가 있습니다. 성분값의 최고 싼 비료가 잘 구하기 쉬운 비료가 우리가 요소겠죠. 질소. 그래서 우리가 이 비료 값을 잘 맞춰야 됩니다. 플러스 정극이 많으면 이 비료들은 더운 비료예요. 마이너스 정극이 시원하다는 우리 이해는 하시죠? 마이너스 정극은. 마이너스는 땅, 플러스는 하늘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리 비료는 고온, 질소 비료는 저온.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NK를 쓰는 순간에 온도가 올라가서 고추는 꼬부러집니다. 그 NK는 언제 써야 되느냐?
늦게 써야 되겠죠. 가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는 기비를 어떻게 써야 될까? 가솔에 그 퇴비. 봄에 기비. 비료는 올코팅 비료 하나, 완효성. 이 비료의 요소 비료. 이걸 요렇게 한 포를 써가지고 1-1을 하든지 한 포 한 포를 하든지 요렇게 써서 1-1을 해야 돼요. 100평 단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100평에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100평 비료. 비료는 100평 비료. 그래서 이 비료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비료를 변하고 있는 이 비료를 우리는 적정 범위 내에 이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이 계절을 네 등급으로 분류해서 이 계절 속에서 우리는 비료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계절 속에서. 그러면 지금은 7월 1일이면 고온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온에 맞는 비료를 써야 됩니다. 그 플러스 정도의 비료들을 줄여야 토양에 비료가 있다면 이 비료들은 될 수 있는 사용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위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절과 계절 사이 한 달은 계절이 덜어 섞여 있다. 계절의 배농기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사이 서는 것은 계절의 배농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 기본적으로 토양 분석표에 비료가 있을 때는 요소만 써야 되는데 올코팅 비료 요소만 써야 되는데 그 요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료 한 포가 이 시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복합 비료 요놈이 100평의 이식값이 0.8 정도 이식값이 나와요. 그러면 비료는 100평에 한 포를 했을 때 이식값으로 계산했을 때 0.8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0.8의 이식값은 우리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로타리를 치느냐 계문작용할 때 쓰느냐 헛골에 주느냐에 따라서 비료 이식값이 또 달라져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추비를 우리가 고추 심을 때는 완효성 비료는 우리가 비료값이 이식값이 한 18%에서 22%까지 나와요. 요거는 18에서 한 22%까지 나와요. 완효성은. 그런데 올코팅 비료는 30에서 32까지 나와요. 비료를 갖다가 질소분을 얼마나 잡아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산량과 품질이 바뀐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온기에서는 우리는 추비가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고추에서 추비가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비료 써야 될지 요 플러스 정비나 마이너스 정비나 그걸 보고 쓰는 게 좋습니다. 회장님 추비 NK 줬습니까? 복합 줬습니까? 뭐 줬어요? 요소야? 나빠지는가요? 좋아져요. 지금 얼마 정도 줬어요? 헛골에 9포 줬어요. 11포야. 몇 평이죠? 600평이에요. 600평에 요소 11포 준다고 이상이 있던가요? 아니 없어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적정 비료량을 몰라서 잘못된 거예요. 흙골이 늘으면 늘을수록 비료가 빨리 들어가는 속도가 더딜 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근데 복합 비료를 줬더라면 질소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비료 우리는 21-17 이 비료를 쓰는 것 같으면 토양에 들어가면 질소분은 암모니아 태질소는 토양 결합 과정에 질소가 빠진 그 암모니아 태질소가 빠져나와요. 암모니아가. 그러면 얘네들은 14.7%예요. 그 14.7에 우리는 이 비료가 1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료 잘못 쓰면 작물이 재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비료값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NK18-를 쓰면 18-0-18을 쓰는 순간에 요거는 12.6으로 바뀌어요. 그럼 12.6에 18이 12.6에 18이 되겠죠. 그러면 더 못하겠죠. 처음에는 잠깐 좋았다가 가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30-12짜리 NK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에 자체에서 우리가 토양 속에 인산가리가 많기 때문에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소는 줘야 된다. 그럼 30-0 한 포록하는 NK를 써도 우리는 인산가리 가다가 나와요. 질소가 많고 가리가 적었지만은 이 자체도 가리는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줘야 될 가리가 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부터 지금은 단계를 지금 넘어왔어요. 잘 됐냐 잘못됐냐 두 개를 나누는 거지 앞에 전자에.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잘하는 방법만 진행돼야 돼요. 작물은 이 시값이 0.3, 0.6, 0.8, 1.2 이렇게 되면 0.3에서는 요 단계에서는 이 시값이 낮아서 식물이 일액을 먹여도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다. 비료가 낮으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식물이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냅니다. 비료량이 적으면 먹었던 걸 입속에 탄수화물이 적으면 먹었던 걸 토해내. 우리가 고추가 언제 병하던가요? 비 오고 난 뒤에 탄저병 같은 거 하죠. 그 탄저병이 아니에요. 무름병, 썩은 병, 부패병. 그 주 원인은 비료량이 적으니까 입속에 탄수화물이 적어요. 탄수화물이라는 건 설탕이 적은 거예요. 그 설탕이 적으니까 이슬을 내는, 일액을 낸다.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이파리 속에 힘줄이 있어요. 이렇게. 옆면. 그러면 요 끝에 물방울이 나오는 걸 자세히 보시면 있을 거예요. 물방울. 요거 보시는 거예요. 여기 타고 내려와서 뿌리로 들어가면 역병, 청고병. 그러면 이 시까지 0.6에서 0.8이라거든요. 이때는 병 발생하는 거든. 요거는 유병, 병이 발생하는 일액이 맨날 일액. 일액이라는 거는 자기가 먹었던 걸 배가 고파서 토해내요. 여기에서 설탕이라는 게 없어요. 설탕이 없으면 뿌리에서 먹었던 물을 저녁에 기공을 닫고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이식값이
0.6에서 0.8이 1액을 제일 많이 내요. 이때는 병이 제일 많아요. 병 발생. 그 다음에 이 식값이 1.2 이상이 되면, 요 이상이 되면 1액이 없어요. 1액이 없어요. 1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병 발생은 안 해요. 고추, 청고병, 역병, 감자 역병 병 안 합니다. 배추 무릎병, 뭐 병 안 해요, 이거는. 그러면 요소만 잘 주면, 이 식값을 높여놓으면 고추가 비 많이 오고 나도 병 안 해요. 비료를 잡게 해줘서 생긴 병은 농약으로서 방지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되는 것처럼 해서 우리는 계속 약을 뿌리고 있죠. 세상 천지, 하늘 아래 도와줄 사람은 부모, 자식,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외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내한테 뭐 쪽에 팔아먹으려고. 지껏 팔아먹으려고 말을 하는 거지. 저도 역시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공짜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10개를 가르치고 1개를 팔아먹는, 1000개를 가르치고 1개 팔아먹는 고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비료량이 잘못돼서 식물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자기 먹는 토해냈다. 이 토해낸 물방울 여기서 뭐가 들어있냐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그럼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균이 발생이 잘해요. 그런데 고추 이파리는 지가 1액을 먹으면 지가 죽는다는 걸 알고 코팅을 해놨어요. 뭐 지는 괜찮아요. 고추 이파리는 단백질이 잘 안 들죠? 역병에는 바이러스 몇 종류가 들어가요. 근데 고추가 아무리 썩어도 고추 이파리 멀쩡해요. 탄저병이 들고 나서 많이 들었는데 고추 이파리가 병든 거 보시는 거예요. 현행이 보였습니까? 못 봤죠? 고추는 썩어 나사빠지가 있는데 다 탄저병이 들어가 썩었는데 고추 이파리는 멀쩡해요. 그러면 병이라면 여름을 같이 먹었을 건데, 그죠? 그런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못 먹는 거예요. 뚫고 못 들어가고 어디가? 이래 물방울이 흘러내려가니까 고추 요 표면에 코팅이 되게 잘못되니 여기 붙어가지고 요 놈을 넣어버린 거예요. 누가 먹었어요? 이래 물방울이 떨어져서 고추가 썩은 거예요. 먹어본 거예요. 그럼 원인은 우리가 설탕이 이파리에 적었다는 거죠. 설탕이. 설탕이 적었다는 건 설탕을 만드는 재료는 뭐는 거예요? 질소. 뿌리에서 질소분이 2%,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2% 가서 설탕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요소분이 진탕 줘가지고 잎이 빵빵이 돼서 고추 썩은 병 해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병도 아닌 약 친다고 튀기게 보시는데 병이 잡히냐고요? 그 병도 아니고 병을 만들어가지고 고시약을 낮아빠져. 이거 병 아니에요. 요소비를 충분히 이파리 두꺼워 해가지고 1액이 안 나오면 병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걸 갖다 우리는 농약을 냅다 친다고 뒤지게 고생해요. 그런데 일부 균이 직접 뚫고 들어오는 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탄저병. 그럼 바로 뚫고 들어와요. 병 아니고 병처럼 느껴가지고 약치는 거 있잖아요. 사과 화상병, 배추 무름병, 감자 역병, 고추 역병, 마늘 고자리 파리, 마늘 무름병, 인삼의 병, 뭐 이런 건 병 아니에요. 비료만 잘 줘서 이래가 안 맞으면 병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과 화상병 왔다고 사과나무 배에 내들고 땅에 파먹고 그러잖아요. 그 병도 아닌데. 잎이 두툼해가지고 1액을 안 내주면 병 발생 안 해요. 근데 무능하고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감하게 맞아요.
추진력만 빠르고 그게 국가에서 무능하니까 국가의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요소 비료를 안 줘가지고 농약만 길다 쳤는데 결과는 안 좋죠. 고추 칼슘 결핍 그러죠. 간을 가지고 여기 말라도 있죠. 배가 고파서 말라 죽은 놈이 이게 칼슘 결핍이라. 고추 칼슘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은 배가 고파서 말라 죽은 놈이에요. 그것들은 밑에부터 길쭉하게 가는 거예요. 밑비를 잡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 병과 이걸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양 속에 칼슘 많아요.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 땅에. 그 병과 이걸 병이라고 양치고 나잡아요. 그 농약 영양제 회사에서 고맙다고 하던가요? 고맙다 소리 들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팔아먹고 고맙다 그랬는데 영양제 팔아먹고 저는 고맙다 소리 합니다. 고추가 여기서 말라 비틀어진 것들은 길쭉하게 말라 비틀어진 거는 이게 길이가 긴 거 있죠? 이렇게 긴 것들은 말라 비틀어진 기고 이게 말라 끝이 통통하게 된 고추가 여기에 구멍이 동그랗게 난 거 있죠? 요거는 돋보기입니다. 이 파리에서 물방울이 여기서 맺혀가지고 여기 돋보기 반사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그 방앗다리 있는 쪽에 여기 좀 일어나요. 그 이상은 잎이 덮이면 안 나오거든요. 방앗다리 있는 그 고추열연하고 햇빛의 각도하고 아침에 이슬방울 요 물방울 요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요게 빛이 반사대가 여기 돋보기 면천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당근 요거 동그란 거예요. 그 요것들은 보면 고추끝이 굵어요. 근데 가는 것도 이렇게 타게 돼요. 근데 동그랗게 탄 거는 돋보기였다. 길쭉하게 말란 거는 비료 부족, 배가 고파서 시들어가지고 말라 비틀린 거예요. 칼슘 결핍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추농사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요렇게 잘 해놨는데 요렇게 되는 원인은 고추밭에다가 관주에다가 미생물을 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소분을 먹어버려요. 질소분을 먹어보면 농사 망쳐버려요. 고추밭에 비료가 없잖아요. 요소를 먹어버리시니까 미생물이. 그러면 이렇게 다 말라 비틀지고 고추 다 꼬버려버려요. 미생물을 쓸 때는 뿌리에다가 미생물을 쓸 때는 많이 생각해봐라. 연 한 번 정도 생각해봐라. 우리가 뭐랍니까? 전쟁 갈 때는 몇 번 생각하고 장가 갈 때 10번 생각을 하죠. 근데 고추밭에 미생물 쓸 때는 연 한 번 생각해라. 그래야 망한다. 미생물 줘가지고 농사 망친 것들이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생물 회사에서 저보고 고발한다 그래요. 그렇게는 말기나 진실을 밝혀야 돼. 우리가 요소를 줬던 게 질소는 토양 속에 들어가서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 30%가 없어져요. 가스가 나와요. 그게 비료가스입니다. 하우스에 덮어놓고 요소 뿌리 줬다가는 이파리 다 터져버려요. 새까맣게. 근데 관주를 녹여주면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병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거는 뭐가 없어서 제일 많이 일으킨다? 요소가 부족해서 매일 많이 일어나요. 질소 부족. 근데 요소 줬다고 병이 안 일어나냐? 조금 주면 병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 시가 0.6에서 0.8이 되면 병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추 구멍 뚫어가 비료 주지 마라. 망한다. 구멍 좋아하다 망한다. 고추에다가 구멍에 비료를 넣는다. 망할 짓을 보라고. 구멍 절대 좋아하지 마라. 가까운 곳에 비료를 조금 주면 효과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뿌리가 왕창 먹고 생장점이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한 20일 정도 까먹어버려요. 시간이. 그리고 상품 전체로 꼬부러져요. 고추가. 비료 과다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지 신기하게 돼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짜를 계속 배우면 우리는 진짜를 하나도 모르고 가짜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를 많이 배우지 마라. 그 진짜를 많이 배워야 잘 산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요 잎 태도에서 물방울이 생긴 게 요것들이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요걸 잘 못 보는 순간에 우리는 피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추 끝이 길고 가늘어지면 이미 비료 타이밍이 늦었어요. 고추가 길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늘어져 있다면 이미 비료가 늦었어요. 길쭉한 거 가는 거 다음에 뭐냐 꼬부러진 놈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 쬐끄만 게 꼬부러진 게 딱 꼬부러지게 열어요. 요렇게 열어요. 그 다음에는 고추가 안 열어요. 요게 요 순서예요. 그 고추가 길어지고 가늘어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 밭에는 비료가 없다. 비료 줘라. 네. 비료를 안 줘서 일어난 일들이. 그럼 품질과 맛은 별개예요. 비료를 주면 맛있다. 100%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잎속에 들어있고 뿌리가 활동하는 게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만 먹고 해서는 골드그린 골드 하나 쓰라하는 그 목적이에요. 고추가 참 맛있어야 되는데 고춧가루를 갈아놓으니까 지금 텁텁하게 맛없는 고추들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고추들은 연면식 해서 살을 찌워놓으면 요것들이 빼쪽빼쪽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역순으로. 그 다음에 요 고추 다음에는 고추가 낙과가 되고 이렇게 돼요. 요거 다음에 떨어져요. 꼬부러지고 완전히 꼬부러진 거 다음에 고추가 떨어져 버려요. 비료가 되면 생장 때문에 비료가 되어서 그렇다. 근데 아래 집은 두껍고 괜찮거든요. 그 아래만 좋을 거지 위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된 거는 이제는 꼭 아셔야 될 게 돋보기. 돋보기 현상이고 요거는 비료 부족 시들은 칼슘 결핍이 없죠? 고추 칼슘 결핍을 하는 그 소리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요. 말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고추 칼슘 결핍이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식물이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이런 말 쓰거든요. 그거는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그런 말을 쓰면 때려 죽여야 돼요. 말도 아닌 말을 한 개를 만들면 우리는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야 되거든요. 식물은 스트레스 절대 잘 안 받아요. 식물 앞에 들고 가서 풀약을 들고 요걸 니한테 줄까 말까 그러면 식물이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 말은 식물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낫을 들고 자를까 말까 이렇게 해도 잘 안 받아요. 생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바늘 가면 꼭 지르고 그 다음에 또 바늘 가면 꼭 지르고 그 다음 바늘 보여주면 지가 겁을 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식물한테 칼을 들고 자를까 말까 하고 식물한테 가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 너무 어려운 말들 우리는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용어를. 그것 때문에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야 된다. 말 한마디 잘못 만들면 돈이 엄청나게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저 밑에 차에 가서 저 휴대폰 하나 좀 더 갖다 주시면 이게 배터리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작물들이 얼마의 비료값을 가지고 있나 없나 그 자에 따라서 우리는 재배력이 달라진다. 지금부터는 요소 비료만 주면 병을 70%에서 80% 막을 수 있습니다.
요소비로 안 죽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대다수는 일액에 의해서 병이 생기고 비료를 요 양에 주면 병이 생깁니다. 이보다도 비료를 더 주면 병이 없습니다. 병은. 그래서 병 발생이 안에는 이식값입니다. 그래서 요 병 발생이 없는 이식값에다가 합하면 됩니다. 요 이식값에다가. 그러면 병이 없는 이식값을 여기다 합하면 되거든요. 이 개들의 이식값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최소의 이식값이 1점이라는 거. 1.2 이상만 하면 병이 안 하는 기준값이 돼요. 근데 그 병 속에서 직접 뚫고 들어오는 탄저병이나 녹병이나 몇 종류, 우리 흑습병이라는 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식값하고 무관하고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와요. 바로 뚫고 들어오는 병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액에 의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생기는 병들은 막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물을 뿌려버리면 이 병이 발생 안 해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끝나고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잘 가는데. 그래서 일액이 안 맺는 방법으로 우리는 재배돼야만이 우리는 작물이 최고 재배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비료가 코팅 비료들이 있어요. 올 코팅 비료는 변온에 쓰고, 이거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되어 있는 비료는 이식값이 0.3에서 0.2에서 0.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재배력에 맞추려고 하면 몇 프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소비료는 몇 개 엮으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줄어들면서 없어지는데 갑자기 늘어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서서히 나오면 계속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심을 때 코팅 비료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병이 발생하고 안 하고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병 없는 농사를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병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기에 병을 없애고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안 죽는 방법.